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니어 금융 이야기 전문 채널 120세 TV와 함께할 오늘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동산 상속과 증여, 그리고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AI 리포터 한빈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AI 리포터 한비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꼭 알아두셔야 할 절세의 핵심 포인트를 전해드립니다. 네, 먼저 상속세와 증여세의 기본 구조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부동산 상속과 증여, 어떻게 다를까요? 먼저 상속과 증여의 가장 큰 차이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상속은 사망한 후 그 재산을 물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증여는 생전에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은 재산 소유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증여는 재산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죠. 세금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은 상속 개시일 현재의 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며 증여는 증여일 현재의 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상속과 증여,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유리한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상속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 공제 혜택이 있어요. 배우자 공제, 일괄 공제 등 다양한 공제 제도가 있어 증여보다 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사전 증여보다 낮은 취득세를 부담해요.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세율은 2.8%로 증여로 인한 3.5%보다 낮습니다. 증여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래 가치 상승 부분에 대한 절세입니다. 증여 시점의 부동산 가치를 기준으로 세금을 내므로 미래의 부동산 가치가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면 미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전 분배를 통한 상속 분쟁 방지할 수 있어요. 생전의 자녀들에게 미리 재산을 분배함으로써 상속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증여는 10년간 증여한 재산 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따라서 증여를 여러 번에 나눠서 하면 누진세율을 피하고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절세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상속과 증여 중 어떤 것을 선택하든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세요. 증여재산 공제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6억 원, 자녀에 대해서 성년자녀인 경우 5천만 원이며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 원, 기타 친족에게 증여는 1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이 공제 한도는 10년마다 재적용되므로 10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 증여하면 세금 부담 없이 재산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증여할 경우에는 세무서에 가서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으니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깔끔합니다. 둘째, 저평가된 재산을 증여하세요. 부동산의 경우 시세보다 낮은 공시지가나 기준시가로 증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여는 증여 시점의 가치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앞으로 가치가 오를 가능성이 높은 부동산을 미리 증여하는 것이 현명한 절세 전략이 됩니다. 셋째, 부채를 활용한 증여, 즉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데 이것을 고려할 수 있어요. 부담부 증여는 부동산의 전세 보증금이나 대출금을 함께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채무는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준 재산에서 제외되어 증여세 과세 가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승계한 채무에 대해서는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넷째, 상속세를 줄이려면 사전 증여를 활용하세요.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 재산에 합산됩니다. 따라서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미리미리 증여를 하는 것이 상속세를 줄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결론. 부동산 상속과 증여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일 수 있지만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신다면 충분히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각자의 재산 상태, 가족 구성, 그리고 미래 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120세 TV AI 리포터 한비지였습니다. 한빈 리포터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오늘 내용이 시니어 여러분의 현명한 자산 계획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회차에는 예시를 들어가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120세 TV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